MRI를 찍으면서 여러분 들어보셨듯이 MRA라고 해서 혈관을 같이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찍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으로 가는 혈관은 이렇게 보이는데 왼쪽 혈관이 여기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혈관이 여기도 보여야 됩니다. 이건 앞에서 찍었는데요. 오른쪽 혈관이 보이는데 왼쪽 혈관이 여기서 꽉 막혀버렸습니다. 즉 왼쪽으로 가는 아주 큰 혈관이 혈전에서 막혀서 왼쪽 뇌의 80%가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그런 얘기 하십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었습니다. 큰 병원에 가면 막힌 혈관을 뚫을 수 있다고 하는데 빨리 혈관을 뚫어서 개통을 시켜주면 되지 않느냐. 우리가 흔히 뇌졸중 환자에게 막힌 혈관을 뚫는 것을 혈전용해술이라고 합니다. 혈전을 녹인다고 해서 혈전용해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혈전용해술은 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혈관을 재개통시켜서 피를 보낸다고 해서 죽었는 뇌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피를 다 보내서 이미 죽었는 뇌를 살렸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의학 지식으로는 거짓말 아니면 무식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피를 재개통시켜서 보내는 것은 죽었는 부위는 살릴 수 없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부위가 있을 것이다. 즉 죽지 않고 기능이 정지됐지만 피만 가면 다시 살아날 부위, 그런 버티고 있는 부위를 살리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버티고 있는 부위가 계속 버티지를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나마 버티고 있던 부위가 죽는 부위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즉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경우는 이미 너무나 많은 부위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혈전을 녹이는 혈전용해술을 하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죽었는 뇌에다 피만 보내놓게 되면 그때는 오히려 뇌출혈을 만들고 뇌를 빨리 붓게 하는 뇌부종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혈전용해술은 시간적 제한을 둡니다. 얼마나 빨리 시행해야 된다, 언제까지 시행해야 한다는 시간적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죽었는데 더 이상 해줄 것도 없느냐, 그렇게 물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죽었을 때, 우리 팔이 부러졌을 때 첫날은 모르지만 둘째 날 되면 퉁퉁 붓잖아요. 그것처럼 죽었는 뇌가 이제 하루가 지나면 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팔은 이렇게 밖으로 부을 때가 있는데 딱딱한 해골 안에 있는 뇌는 부을 데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왼쪽 뇌가, 죽었는 뇌가 부으면서 오른쪽 뇌를 누르게 되고 또 밑에 뇌를 누르게 돼서 첫날은 그나마 말을 좀 하고 의식이 가물가물하던 분이 다음 날부터는 의식이 나빠지고 점점 더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뇌가 붓는 것을 우리가 뇌부종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경우도 이런 경우입니다. 다음 날 사진을 찍으니까 이렇게 하얀 부위가 이제 명확하게 보이죠. 아주 명확하게 보이고 이 하얀 부위가 전부 죽었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이쪽 뇌로, 왼쪽 편 뇌인데 오른쪽 뇌로 누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미 죽었던 뇌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죽었는 뇌를 살릴 수 없는데 뇌가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되냐? 보통 며칠 지나면 뇌부종이 심해져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뇌 압력을, 뇌부종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약물 치료로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80%가 사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뇌 압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희게 보이는 거 있죠? 이게 해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없죠? 여기서 여기까지 해골을 드러냈습니다. 해골을 드러내면 어떻게 되냐? 뇌가 바깥쪽으로 부어서 압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안타깝지만 이것은 죽었는 뇌를 살릴 수도 없고 마비가 왔는 환자를 회복시키는 방법도 아닙니다. 단지 뇌가 붓는 것을 버티게 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망률은 떨어뜨릴 수 있지만 환자가 기능적인 회복, 즉 환자가 누워 지내는 환자를 앉아 지낼 수 있게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느냐? 할아버지는 40일 정도 지나서 찍었을 때 이렇게 죽었는 뇌가 많이 보이죠. 다행히 생명은 구했지만 오른쪽 팔과 다리를 쓸 수 없고 말을 못하고 누워 지내고 콧줄로 음식을 공급받게 됐습니다. 즉 아주 할머니가 옆에 계셨고 바로 옆에 있었지만
병원에 올 때까지 시간이 너무 지연되면서 우리가 혈관을 재개통시키는 치료를 시행하는데 해당되지 못하는 경우가 된 것입니다. 우리 흔히 뇌졸중이라고 많이 들으셨죠? 뇌졸중이라고 한의사들은 중풍이라 하기도 하며 용어로는 스트로크라고 얘기합니다. 뇌졸중이란 것은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갑작스럽게 신경학적 장애가, 다시 말하면 마비가 온다든지 말이 오든다든지 이런 신경학적 장애가 갑자기 생기는 것을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전 세계 뇌졸중 학회에서 각 나라에 보내는 그런 포스터입니다. 여기 적혀 있습니다. 1명, 2명, 3명, 4명, 5명, 중간에 1명 비고, 전 세계 인구 6명 중에 1명은 자신이 살아가는 중에 뇌졸중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즉 뇌졸중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6명 중에 1명은 본인이 살아가다가 뇌졸중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뇌졸중이라는 것이 흔히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뇌에 마비가 오는 것인데, 뇌졸중은 뭐고,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십니다. 뇌경색은 뭐지? 또 뇌출혈은 뭐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졸중 안에 뇌경색과 뇌출혈이 있다. 뇌졸중 안에 뇌경색과 뇌출혈이 있어서 둘 다 합쳐서 그냥 말할 때 뇌졸중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뇌경색은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뇌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 심근경색이라고 들으셨죠?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뇌출혈이란 것은 뇌혈관에 이렇게 피가 터져서 이 피가 새어나와서 뇌신경에 손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뇌경색, 뇌출혈, 이게 더 정확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구분하지 않고 말할 때는 그냥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아주 드물게 어떤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저한테도 몇 개월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보험을 들었는데 자기가 뇌경색으로서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니까 보험회사에서 뇌졸중은 되지만 뇌경색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잘못된 얘기죠. 그죠? 뇌졸중이 되면 뇌출혈도 되고 뇌경색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뇌졸중이란 말이 뇌출혈과 뇌경색보다 더 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린 뇌경색과 뇌출혈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뇌경색은 피가 적게 가서 생기니까 허혈이라고 합니다. 허혈 뇌졸중을 말하고, 뇌로 가는 혈관이 이렇게 막혀서 그 혈관이 공급하는 뇌가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MRI 사진을 찍어보면 이렇게 죽었는 뇌를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혈관인데, 혈관이 막히는 주 원인은 주로 찌꺼기가 쌓여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맥경화라고 들으셨죠?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동맥경화를 갖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사춘기 때부터 우리는 혈관벽에 찌꺼기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쌓이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쌓입니다. 오래된 수도관이 녹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오래된 수도관은 누구나 다 오래된 수도관 녹쓰는 것처럼 우리의 혈관은 나이가 드실수록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혈관이 막히는 것에 관여할 때 우리가 찌꺼기가 쌓이는 것을 동맥경화라고 하는데, 찌꺼기가 쌓이다가 이 찌꺼기가 터져버리면 그때 혈전이 생기면서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뇌경색이 바로 그런 식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 뇌경색이 생기는 다른 기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장 탓으로 생기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심방세동이라는 것입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뛰게 되면 피를 충분히 짜주지 못하고 심장 안에 피떡이 형성됩니다. 이 피떡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날아가 버립니다. 심장에서. 날아가면 어디로 가느냐? 주로 뇌로 날아갑니다. 그러면 뇌혈관을 막아서 뇌경색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심방세동에 의한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뇌경색 환자 중에 10명 중에 2명이 심방세동에 의해서 뇌경색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런 심방세동에 의해서 뇌경색이 생기는 사람은 바로 생기기 직전까지도 뇌혈관을 찍으면 깨끗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동맥경화에서 생길 때는 혈관을 찍으면 혈관이 녹이 슬었으니까 좁아져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지만, 심장 탓으로 색전이 날아가 생길 때는 그 직전까지도 혈관이 깨끗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뇌졸중의 대표적인 것이 뇌출혈입니다. 뇌출혈은 뇌 안에 있는 이런 작은 혈관이 터져서 피가 새어나와서 뇌세포에 손상을 줍니다. 이 뇌출혈도 우리가 흔히 뇌 안에 직접 피가 터져서 나와서 생기는 뇌실질뇌 출혈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들으셨듯이 동맥류라고 해서 뇌혈관이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다가 혈관벽이 약해져서 거기서 팡 터지면서 생기는 그런 뇌동맥류에 의해서 생기는 출혈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뇌졸중 안에는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있고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느 게 많을 것 같아요? 뇌경색이 많을 것 같습니까? 뇌출혈이 많을 것 같습니까? 예, 뇌경색이 훨씬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10명이 뇌졸중이라면 그중에 8명 정도는 뇌경색입니다. 2명 정도가 뇌출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이전에 나왔는 통계를 보게 되면 전체 환자 중에 76%는 뇌경색이고 23%는 뇌출혈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뇌경색이 일반적으로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뇌졸중이 얼마나 생길까? 한 해에 10만 5천 명이나 생깁니다. 한 도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5분에 1명씩 뇌졸중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분에 1명씩 뇌졸중으로 인해서 사망하고 있습니다. 즉 전 세계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뇌졸중이 아주 중요한 병입니다. 아주 다행스러운 것은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뇌혈관 암 사망률을 볼 때 암이 제일 많지만 뇌혈관으로 진한 사망률이 바로 10년 전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거죠.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뇌출혈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즉 뇌경색은 오래된 수도가 녹슬듯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지만 뇌출혈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냐? 바로 혈압 때문입니다. 혈압을 이제 국민들이 조절 잘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뇌출혈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고혈압입니다. 혈압을 아주 적극적으로 조절하다 보니까 이제 뇌출혈의 발생률이 점점 떨어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망률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녹색으로 된 것은 뇌경색을 보여주고 붉은색으로 된 것은 뇌출혈을 보여줍니다. 보시다시피 시간이 지날수록 뇌경색은 점점 증가하지만 뇌출혈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이제 노인분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의학이 발달하면서 고령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 2030년 정도가 되게 되면 전체 인구 100명 중에 23명, 거의 4명 중에 한 분이 65세 이상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제가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래된 수도관이 녹이 쓴다는 것처럼 연세가 많은 분이 많아질수록 결국 혈관이 막히는 질환을 많이 갖게 되니까 뇌졸중, 특히 뇌경색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2002년도에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돼서 뇌졸중이 이 정도 생겼는데 2030년이 되면 60대, 70대, 80대가 노란색으로 표시됐던 2002년보다 훨씬 더 뇌졸중이 늘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뇌졸중은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뇌졸중을 보는 신경과 의사들이 만든 뇌졸중 학회에서는 이렇게 국민들에게 홍보합니다. 뇌졸중, 시간을 다툰다.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것은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래프는, 이 포스터는 미국에서 뇌졸중 학회에서 만든 것인데요.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이 시간을 낭비해서 뇌를 잃어버렸다. 즉 뇌졸중 치료에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우리는 뇌졸중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응급실로 와야 합니다. 응급실로 와야 하고, 왜냐? 응급실에 오게 되면 막힌 혈관을 뚫는 그런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힌 혈관을 개통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종전에 제가 그런 얘기했죠. 이 그림이 바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보여줍니다. 여기 까만 것이 뇌로 가는 혈관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혈관 하나가 막혔습니다. 이때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부위 있죠. 이 부위는 혈관이 막히자마자